네, 데보라 벅스 박사, 우리로 치면 미국판 정은경 본부장입니다. 요즘 미국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팀 조종관으로 백악관에서 열리는 일일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5세, 면역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이자 외교관인데 일일 브리핑에 참석하는 이분 스카프가 거의 매일 바뀝니다. 구글로 검색해보니까 데보라 벅스 다음 연관 검색어로 스카프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미 패션 전문지 뭐구나, 미국 아침 프로그램 중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MBC 투데이 등에서 데보라 벅스의 다양한 스카프가 아무란식이 사람들에게 위안을 준다, 예쁘다, 멋있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팬클럽까지 생길 정도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스카프가 수십만 원짜리 명품이더군요. 공교롭게도 1년여 전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조선일보 간부가 취재원에게 선물로 받았다는 그 스카프와 똑같은 제품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정은경 본부장이 그런 비싸고 화려한 스카프를 메고 나왔다면 조선일보 같은 한국의 언론사들은 뭐라고 썼을까요? 본인 돈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스카프 마음껏 사뒀다가 백악관 일일 브리핑에 메고 나오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언론사 기자 간부가 취재원에게 명품 스카프를 선물 받고도 어물쩍 넘어가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꿈꿔봅니다. 무엇이 개인의 자유고 무엇이 해서는 안 될 짓인지 잘 구별해 봅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못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들은 사람은 없다. 안 들으면 손해, 들으면 진짜 유익. 좌우상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최경영의 경제쇼.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46년 만에 최고의 한 주를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베어마켓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꽤 올랐습니다. 이른바 동학 개미 운동 덕분일까요?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금 들어가기는 또 꺼림칙하기도 합니다. 들어가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들어간다면 이제는 어떤 주식을 봐야 할까? 오늘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이 문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출연 요청을 최근에 드렸는데 조금 일찍 하지 그러셨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예. 할 이야기가 많으셨던가 봐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예. 그 3월 둘째 주인가 하여튼 제가 24일부터 자료를 본격적으로 냈어요. 좀 쉬었다가.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평상시에 생각했었는데 예.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라고 한다면 채권과 주식이 있잖아요. 예. 근데 채권이라는 건 어쩌면 그 돈을 빌리는 거고, 그렇죠. 주식은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한 돈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의 회수협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채권 베이스에 생각을 하신 분들이고, 이 회사는 절대 안 망할 그렇죠. 것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예.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컨디션스 플랜을 짜고, 예. 이랬을 때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막 굉장히 논리적 이거 정교하고, 그렇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래 이 회사가 잘 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정주영 회장님이 연구해서 또 500원짜리 보여줬듯이 예. 미래에 난 그런 꿈이 있어. 뭐 이런 베이스의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어. 그렇죠. 예. 그렇죠. 500년 전에 이게 우리 주화에 500원짜리에 있어. 예. 내가 이거 못 만들 것 같아?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예.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예. 이제 보통 주식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좀 쉬워요. 다 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채권 예. 용어도 좀 낯설고. 예.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
주식 전망은 다 빗난 거죠. 틀린 거죠. 저도 뭐 그때 한번 왔었을 때 네. 장 올해 괜찮을 거다 했는데 뭐 다 빗나가니까. 아니, 코로나19를 누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대 담론이 굉장히 힘을 얻게 돼요. 굉장히 거창한 얘기들이죠. 뭐 보통 이 건베이스나 채권 베이스의 시각이 뭔가 정교하고 뭔가 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나리오도 나오고 예. 뭐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 그냥 숲을 보지 말고 그때 나무를 봐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그 숲이 어떻게 되는 건지 불타서 다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대체로 그게 큰 숲이라면 그게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서 해도 저 구석에 있거나 옆에 물이 있거나 좀 괜찮은 나무들 골라서 예. 그때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가고 시간을 나의 편을 만들고 좋은 기회가 오는데 예. 그런 시기가 그때 3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네요. 그때 그런 말을 뭐 제 페이스북에도 쓰고 어디 가면 꼭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안 와닿죠. 왜냐하면 당장 뭐 망할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고 또 외국에 유명한 사람 누가 이 얘기 했대더라. 예. 또 낯선 용어들 막 나오고 예. 막 하면 그런데 제가 이제 재밌는 거는 그런 가장 이 문제 이번에 본질은 코로나였지만 예. 우리가 너무 두려웠던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돈을 회수 못할 줄 모른다. 그렇죠. 리퀴디티라는 유동성 예. 오프 영어로 굳이 쓴다면 뭐 리스크 온 오프가 아니라 리퀴디티 오프니까 금까지 다 빠졌던 거죠. 예. 모든 자산을 다 파라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막 처음에 이렇게 주식 고르고 이렇게 있다 보면 뭐 지금도 제가 V자냐 L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어차피 자기가 그는 거에 따라 다르는 건데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예. 보통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뭐 여러 텀이 있지만 좀 등급 낮은 것까지 좀 다시 거래가 되고 사람들이 신뢰가 생기면 이 문제가 그래도 많이 안정화되는 건데 예. 반갑게도 오늘 최경 경제쇼 나오는데 어제예요. 예. 그 윈 리조트라는 거가 있어요. 그 리조트 회사입니까? 그, 예.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데 카지노 예. 회사예요. 아, 카지노 회사. 그 정크인데 예. 어제 발행에 성공했고요. 정크가. 그다음에 NCI라고 이것도 ATM 제조업체인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리퀴디티 오프 장세는 아닌 거 끝난 것 같다. 아. 그냥 여기서 막 또 무슨 뭐 이게 이렇게 돼서 다시 돈 들여서 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금융주 같은 게 이제 움직이겠죠. 다음 주에. 이제. 카지노는 일단 외출이 금지됐을 거고, 그죠? 또 그것도 정가가 발행됐다니까요. 예. 거기 있다가 정크본드급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됐다. 그래서 예. 이제 제가 드리고 가서 첫 번째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매크로한 막 큰 숲에 대한 조망 뭐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른 거거든요. 유발 하라리까지 뭐 나왔으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예. 문명사적 조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 이후에. 예. 저도 얼마 전에 뭐 월간지에 뭐 코로나의 시대 해가지고 좀 긴 글을 예. 하나 써서 기고했는데 예. 뭐 이제 뭐 역사 얘기도 하고 그렇죠. 했지만 예. 정작 오늘 최경 경제쇼에 정말 와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에 관한 거예요. 결국은 계속 나무를 말씀드리지만 보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매일 코로나 환자 수 뭐 이런 거에 집중하실 시간에 야 내가 평상시에 참 갖고 싶었던 기업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의식이 어떤 기업의 그렇죠. 주인이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전에는 못 샀던 기업인데 정말 싸져 있고 또 뭐 올라가다 한번 빠질 수 있다는 말들 많이 하시니까 예. 뭐 그런 기업들 나오면 또 사야지. 그거를 계속 매일매일 고민하고 계시면 시간이 유용하게 쓰이는데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어제 미국 올랐나 내렸나 그리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L자로 빠졌다 갈 거냐 뭐 이걸 맨날 연구해봐자 뭐 하냐는 거죠. 제 말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기술적 분석도 좋아하지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고민의 강도를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앵글로. 너무 일방적인 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저기 공회스럽다고 노이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 좋은 기업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매일매일 유튜브나 우리 저도 마찬가지 저도 팟캐도 예. 하고 하니까 맨날 이런 얘기만 듣다 보면 무서워서 팔고 전문가나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영향을 제가 받죠, 그래서 사실은. 좀 예. 한 3주 전쯤에 나왔으면 좋았었겠다. 그때 그 말을 한 건데 또 그걸 예. 그렇게 또 작가분께 전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괜히 실없는 소리를 처음부터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기업을 좀 집중해서 보자. 예. 나무를 보자는 이야기인데 지금의 그러면 전반적인 거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도 예견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도 이제 뭐 어디 가서 이제 좀 공식적으로 아카데믹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예. 여러 있는데 이제 저한테 질문지 주신 것 중에 대공황을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많이들 하잖아요. 예. 공황 이야기 많이 하죠. 대공황 아니면 금위기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내가 인과관계만 알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것도 참 무모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인과관계라는 게 예. 각자 이제 그렇죠. 이번에 장이 빠지는 걸 좀 안 좋게 보셨던 분들이 어떤 사람은 중국 이래서 안 좋게 본다 저렇게 본다 하는데 또 어떻게 빠지면 그럴싸하게 빠진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을 한 게 옛날에 이제 제가 한때 잠깐 미스터 쪽집게라고 불러줘서 제가 그때 재수가 좋았는데 미국이 신용도 강등할 때였어요. 여름에. 예. 제가 주가 빠진다고 했는데 사실 강등할 줄 몰랐고요. 다른 일을 했는데 예. 그게 혼자 빠진다고 해가지고 맞췄다고 해가지고 또 그때 막 인용돼주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센탕전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찍 임원 중에.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한 건데 요즘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냐면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918년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난리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 증시가 19년에 엄청 올라가요. 어떤 분은 그래 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왔지만 팬데믹이 왔지만 미국 증시 올랐다.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예, 말 되네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예.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을 하자면 19년에 스페인 독감이 왔을 때 그 전에 원래 미국에서 원래 캔사스에서 생겼던 건데 스페인 독감이 예. 스페인에서 언론에서 처음 보도돼서 예. 스페인 독감. 그렇게 된 거라며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갑자기 이런 얘기가 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결국 그 당시에 미국이 유럽에 가서 그 병을 옮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몰락하고 미국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미국이 좋아져서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예, 전후에. 그러니까 제가 인과관계라는 게 상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후에 우리가 분석할 그렇죠. 수 있는 거니까 인간이 네. 원인과 결과를 원인이 진행되는 그 수많은 원인이 진행되는 도중에 인간이 분석하는 거는 거의 또 불가능하죠. 재밌는 거는 또 예. 어떤 분은 이게 결국은 대공황으로 가는 길을 또 해석돼요. 예. 왜냐하면 1차 세계 끝나고 나서 예. 그 당시에 다 아시다시피 영국이 다시 근본위지를 복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보호무역하고 관세 올리고 맞습니다. 막 예. 이게 그런 경제사적으로는 고립주의. 예. 그때 정강기라고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전까지가 결국 그런 경험을 갖고 케인즈가 나중에 그렇게 배상금 많이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은 그걸 보고서 이렇게 해서 정치적 혼란이 오고 막 보호무역지가 횡행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공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현실적으로 합니다. 역사는 똑같이 되풀이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예.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결론을 내고서 하는 말들을 듣고 있다 보면 꼭 그럴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게 최근 밤에 좀 늦게 읽던 책에 서점에 가시면 예. 그린스펀이 미국 자본주의 역사라는 책이 나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번역체 때 있던 책이지만. 굉장히 두꺼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저도 확 듭니다. 다 두껍게 안 읽고요. 예. 주요 발췌해서 보는데 예. 거기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월스트리트 시나리오가 뭐냐면 결국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정치 체제가 되게 불안정해질 거다. 그 미국 선거가 되게 불안정해지고 트럼프가 불안하다. 예. 그럼 사실 샌더스가 이번 낙마하면서 좀 좋아졌는데 사실 근데 좀 기억하셔야 될 그때 대공황을 예를 많이 들거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냥 미국은 대통령이 원래 11월에 결정이 나는데도 왜 3월에 취임을 하냐? 얘네 땅이 넓으니까 워싱턴에 가려면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오면서 막 웃었던.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제가 이 책을 하나 읽은 것에서 말씀드려서 좀 웃을 수 있지만 예. 이런 대공황 비교도 완전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공황적으로 될 것이다. 하고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인과관계를 갖다 맞추는 식의 분석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유의미한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거냐 말씀드린 거고. 예. 그래서 그나마 유의미한 게 저는 금융이라 보는데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이들 얘기하는 게 정말 통화 수합을 보면서 그때도 2007년 8월인가 BNP 판매 중단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2008년 9월인가에 리먼 파산했을 때 예.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10월에 우리가 통화 수합 체결하면서 좀 위기를 넘기고 사실 막 그러다가 2월 달에 오바마 선출돼요. 그러니까 2009년. 미국의 예. 신정부가 나오면서 미국이 안정해서 뜬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미국이 다시 트럼프가 되거나 누가 돼야 이게 된다는데 사실 그거는 또 되게 웃긴 얘기인 게 그것도 중요한 거는 당시에 통화 수합하고 나서 그때까지 어마어마한 정책들이 나온다. 구조 망할 기업들은 내가 돈을 대줄 것이고 그 가이트너의 그 자서전 같은 데 나오는 예. 얘기예요. 제가 예. 특별히 아는 건 아니고 책 읽고서 했던 건데 결국 요번에 정책이 어떤 게 나오냐면 미국이 당시 한
10월서부터 그 다음에 G20가 런던에서 4월에 열리는데 그때까지 있었던 조치가 다 나왔다 보시면 돼요. 이미. 뭐냐면 난 정크 채권이 와요. 그럼 연준이 사주겠대요. 예. 그럼 미국 어떤 기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예. 등급이 내려가요. 예. 그 채권 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놀고 예. 이렇게 실업자가 된다니까 정부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뭐 구조조정 기업 여러 가지 그때는 연준이 그런 거 하냐 마냐 갖고서 엄청 경론이 벌어져야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예. 그냥 꼭 뭐 안 좋은 경제 지표 나온 날 장 시작 전에 오늘 예. 아침에도 결국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그렇죠. 바로. 예. 그러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기억이라는 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사실이 맞는데 약간 불완전하게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지금- 나쁜 기억 위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과거에 똑같은 상황도 찾을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그래도 미국이라는 곳이나 여러 글로벌 정책 당국이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 조기에 정책을 적시에 내놨기 때문에 예. 최소한 일단 당장 망하는 기업 나오고 엄청나게 경제가 망가지고 붕괴되고 이런 시나리오는 좀 벗어나는 거 아니겠는가. 예.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말씀 많이 들어요. 재미있는 게 최근에 우리 통화수합 되는 것도 되게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갑자기 통화수합이 된 거예요. 제가 예. 야 우리나라 좀 한국 뭔가 되게 박수를 치고 좋아했는데 예. 미국이 이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놔두면은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이머징 예.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빨리 달러 수합 해줘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줘서 달러 필요한 나라들 달러 줘가지고 딴 나라 안 터지게 해줘야겠구나. 예, 과거로부터 배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 정도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한테 다시 지난 3월과 같은 급락이 나와서 오늘은 이제 저 시간이 지났으니까 알지만 불과 한 저번 주만 해도 다시 뭐 한 1300, 1400, 1100, 1500 1400까지 내려갔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다시 올까?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폭락하는 거는 예. 힘들다. 이미 거쳤다. 근데 이제 어제자의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천문학적인 부채, 네. 기존에 안고 있던 부채도 큰데 일단 다 찍어냈어요. 미국이고 유럽이고 한국도 뭐 찍어낼 거고 이 정부 기업 가계가 안고 있는 이 부채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 이게 그냥 구조조정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해서 이제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부채에 관해서는? 바로 뭐 음. 저한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물어보셨는데 예. 금리가 올라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구조조정 할 수밖에 구조조정이 돼버리죠 그냥. 그렇죠. 예. 제가 들은 그러니까 연준이 저렇게 금리를 낮추려고 정권 사주고 막 하는 거잖아요. 예. 저게 안 돼서 금리가 올라가서 부도율이 확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디엔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경제가 누가 뭐래도 실물 경제보다 금융 경제가 이만큼 켜서 맞습니다. 예. 금융 경제가 돌아가면서 실물은 쫓아온 형태로 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80년대 이전에 지난 30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30년이 왔는데 이 30년 체제가 무너지는 거다 말 저도 할 수 있어요. 거대 담론으로. 근데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일단은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나왔다면 예. 그대로 인정은 하자는 거죠. 만약 과잉부채의 문제가 구조적 저금리를 전제로 하는 건데 예. 이 구조적 저금리 환경이 어느 날 깨져서 금리가 치솟고 국내에 그러면 빚을 얻어서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금융의 부담으로. 예.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건 뭐죠?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오히려 예. 저축의 역설이에요. 그렇죠. 디프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그렇게 쉽게 올라가.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뭐 아까 L자 이런 거 얘기했지만 저는 뭐 L자형 그런 건 잘 신뢰 안 하고 예. 버냉키도 너무 낙관적이었던 것 같고 예. 그래도 굉장히 오래된 누구였죠? 그린스펀께서 했었나? 예.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 예. 그게 좀 두려운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는 계속 저성장 또는 그렇죠.
불황으로 가면서 물가가 인플레이션 특히 그쵸.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 이제 걱정이 좀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약간 제가 최근에 농산물 얘기를 많이 물어보셔서 예. 한 번만 그럼 가서 블룸버그 데이터를 보시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밥을 많이들 안 사 먹고 있는데 아니 왜 레스토랑이 안 되는데 농산물이 뭘 올라요? 그러니까 근데 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약간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아 이래서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이거에 대한 증거들만 쫙 인과관계를 찾고 있는 분위기가 되게 강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고 있는 무슨 사과나무 시리즈라는 기업 보고서들을 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나무 기업들만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봐보자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는데 예. 거기에 이제 나가기 첫날 그 첫날 나갔던 종목이 성이랑 종목이었는데 예. 제가 급하게 앞에다 뭐 하나 글을 썼었어요. 예. 근데 그게 뭐였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시장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없고 되게 어떤 거창한 거대 담론을 할 때가 아니라 예. 실제적으로 좋은 기업이 좋은 주가에 와 있을 때가 좋은 주식이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전에 좋아했던 펀드 매니저 분이 예. 쓴 책이 있는데 예. 그 책을 제가 너무 좋아. 국내 펀드 매니저세요. 예. 예. 옛날에 제가 설명을 할 수도 있게 조금씩 들으실 수 있어서 예. 제가 그 개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이후에도 항상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좋은 기업인데 좋은 주가에 와 있는 건 정말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게 좋은 주식인데 그게 정말 제가 보기에 한 3주 전쯤에 예.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았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제가 그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종목이랄지 종목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예. 그리고 이제 종목들이 이미 이제 이런 책이 발간이 되고 보고서가 나오면 가격이 많이 이제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그 종목을 찾아서 주식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 저는 아주 뭐 그런 걸 솔직히 뭐 이렇게 뭐 두려워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예. 제가 자료 보시면 되고 예. 제 페이스북에도 저는 다 올려요. 예. 그냥 발간한 자료니까. 예. 근데 제가 드릴 수 말씀은 뭐냐면 예. 그런 아니 일단 방송이니까 방송에서 안 하죠. 방송에서는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 제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 그 당시에 종목이 예. 리스트가 이만큼 있었어요. 예. 근데 한 주가 지나면 또 이 리스트가 이제 막 줄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첫 질문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종목을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예. 그 당시엔 굉장히 톤이 강했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누굴 만나면 무슨 말 했냐면 예. 무슨 삼성전자를 사냐. 훨씬 더 좋은 주가에 와 있는 게 많은데. 너무나 저평가돼 있고 폭락돼 있는 게 많다. 그러니까 폭락이 무조건 싸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요. 예. 이 산업이 좋아지고 있고 되게 좋은 회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같이 얼떨결에 다 같이 리퀴디티 오프가 되니까 다 던져버린 거죠. 그런 기업들이 넘쳐났는데 매주 이제 시리즈가 나가고 있는데 그 리스트가 이제 낼 수 없는 기업이 많이 돼가지고 다 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생존하고 번영하는 업종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업종으로 말하는 것도 되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IT만 놓고 봐도 당장 뭐 이건 얘기해도 되니까 후공정 같은 업체들은 별로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안 좋을 거예요. 최근에. 반도체 후공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세밀적으로 다 뒤져봐야 된다는 거죠. 뭐 한 2,000개 기업들 중에.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제 직업이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미국에 있지도 않은데 오늘 연준의 누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가 과연 그 시점에 투자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는 제가 직접 저희가 전화를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은 못했지만 전화하고 확인하고 제가 그 기업에 관해서 아침마다 저 모아놓고서.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오늘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되는데 전화가 오셨을 때 또 일찍 하시지 그랬어요. 그 말을 천만에 했는데 다시 왔을 때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자꾸 시장에 있는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써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오래 이제 번역책이 여러 권 나왔지만 그 피셔 옛날에 그 투자책 중에 그 피셔의 아들 캠 피셔라고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사람 그분의 표현 중에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어라운드 코너, 그러니까 코너 저 골목을 돌면 드라큘라가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드라큘라가 와서 흡혈귀자 물어뜯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표현을 내가 바꿔서 좀비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 언젠가 예. 기고문 쓰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막 좀비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랬었죠. 어느 날 예. 그게 좀비일 수도 있지만 한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자기가 그 내성 좀비 영화를 하도 많이 보고 나면 안 두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또 이미 감염돼 버렸을 수도 있어. 감염돼서 뭐 같이 좀비 영화 그러니까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 좀비가 몰려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좀 오히려 냉철하게 그거의 허상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들 하시는 게 아, 그럼 저 인간은 나와가지고 이 코로나가 전 세계가 교육이 다 죽고 이러는데 다 정지되어 있는데 저 뭔 헛소리 하는 거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언제 풀릴지 누가 아나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죠. 예. 제가 약이 개발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길리아드의 뭐 렘베스를 맨날 얘기하지만 예. 제가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건 감염학자가 더 많이 아실 거고 또 정치권에 관한 여러 가지 뭐 트럼프가 어떻게 될 것 정치권에서 더 많이 알겠죠. 근데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간을 공유할 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시점에 뭐 여러 가지 뭐 최현 기자님도 유튜브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런 논의 별로 안 해요. 온리 그때 단타 칠 종목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거 오늘 나왔던 이유가 예. 아, 지나고 나서 과연 제가 이 업계에 몇 년 뒤에 있을지 잘 모르겠으니까 예. 만약에 다시 이런 게 왔을 때 뭘 해야 된다는 건 좀 얘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뭘 해야 됩니까? 사실 말씀이 아까요. 예. 나무에 하나. 집중해요. 나무에 집중하자. 그럼 어떤 나무에 집중해야 됩니까? 아니 다 하는 겁니다. 다? 좋은 기업이란 건 예. 뭐겠어요. 예. 좋은 비즈니스를 갖고 있어야겠죠. 음. 그거는 최근에 뭐 이런 건 전 굉장히 반대예요. 신산업이 부상하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구사업이 사양길로 벗어날 때 제가 그때 와서 정유주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예. 나와서 아마 말씀드렸을 예. 텐데 정유주. 예. 그때 최경영 경제수석과 와가지고 그때 예. 했던 주제가 예. 가치주 같은 거 저는 안 본다. 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예. 신산업은 지속 성장이 의심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가 된 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이클에 있는 산업중이 이런 입대가 갑자기 푹 꺼진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주식이라는 거죠. 예. 그냥 무조건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는 어떤 퇴락하는 산업. 옛날에 예를 들어 제조업종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다 없어지고 있고 옛날 제조업종 애널리스트 있었거든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채권 투자하듯이 한 10년, 20년 또는 5년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5년 후에 자산 가치를 그렇죠. 봤을 때 이 기업은 절대 망하지는 않을 거야. 네. 순자산이 굉장히 많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 이거는 과거를 보고 투자하는 그건 채권 방식이기 베이스의 때문에 생각이라는 거죠. 채권의 투자자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려면 성장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파이가 커지는 산업에서 정의라는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어야겠죠. 경쟁 우위. 그렇죠. 예. 그래서 파이가 커지는 산업에서 경쟁력, 남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경쟁력은 여러 요인이겠죠. 기술도 있을 거고 예. 뭐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지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예.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재무적 안정성은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체크하죠. 저도. 예. 근데 항상 또 이런 건 싫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배구조가 좀 지저분해서 맨날 이렇게 최근에 이슈화되는 몇몇 기업들 예. 얼마나 불안정해요. 뭐 그렇죠. 그거 뭐 잠시 내가 어떻게 내 의사 결정이 아니라 예. 몇몇 애들끼리 결정 나는 건데 예. 그런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비즈니스를 가진 좋은 회사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평상시에 그걸 공부해도 좋겠지만 사실 눈을 이렇게 막 정신없고 모든 게 망할 것 같을 때 좀만 정신을 차리면 그런 기업들이 똑같이 이렇게 와 있는 기업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로. 제가 진짜로? 이렇게까지 예. 아니 평상시에 도저히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가격들이 와 있으면 예. 내가 그걸 정신 차리고 보고 있으면 아니 저는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계속 뭘 하냐면은 채권 베이스의 시각으로 돈을 회수 못할 거야. 아니면 망할 거야. 물론 그것도 다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아까 이제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는데 예. 그렇게 안 하려고 금융 자본주의가 망가지는 순간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금리가 올라가고 예. 부채가 터지고 구조조차 금리가 무너진다면. 근데 그거는 제가 잘 알 수도 없고 우리끼리 얘기한다고 그게 해결될 수도 없다. 없고. 예. 우리가 매일 아침에 먼저 예. 그래서 매일 아침 미국에서 어디 전에 미국에서 누가 무슨 말했고 뭐가 빠졌고 밤새고서 그걸 수없이 내가 그걸 못 하겠어요. 저희는 원래
시황을 안 해요. 그리고 저희 하우스는 예. 제가 센터장 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 근데 이제 요번에 이런 찬스가 왔을 때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서 이번 그 자료를 썼어요. 종목이 오른다 내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스피노자가 했던 말이라는 하던데 예. 봤더니 그 킹 목사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예. 근데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 심겠다. 뭐 그런 마음이야 되지 않냐는 마음으로 사과나무 시리즈라고 한 건데 제가 이제 그런 접근이 이후에도 우리 투자자들이 이런 기회가 또 왔을 텐데 예. 그러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냐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이게 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용주 말고 중소용주면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도 어떤 그 경제적으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만나서 제보를 쭉 들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그런 중소형주들 중에 어떤 기업 사냥꾼들이 들어가서 네. 각종 뭐 시비를 발행해서 회사 돈을 다 빼먹고 경영진이 바뀌면서 뭐 이렇게 다 해먹고 나가버린 날지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공시 한두 번 해가지고 주가 띄웠다가 뭐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 빈털터리가 돼 있고 그 진짜 사기범은 뭐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하기 때문에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증명할 방법도 없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숫자로만 이렇게 봐서 이 기업들을 중소형주는 특히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사경영 회계사도 네. 거기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이게 쉽지 않다. 전문적인 회계사들도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간접 투자하시라는 거죠. 근데 그런 주식으로 크게 돈을 번 여러 가지 그러면 뭐 일반 투자자들 중에서 예. 그분들이 삼성전자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런 자기가 정말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마음으로 찾아낸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예. 그런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위험이 위험이 있지만 예. 좋은 기업을 발굴해가지고 내가 장기적 주인이 된다면 뭐 시총 1,000억짜리 회사가 1조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기업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죠. 예. 일단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번 사람들은 소수겠죠. 예. 근데 최소한 방법이 예. 소수가 돈을 벌어도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러면 매일 앉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반 투자자가 뭐 키트 관련주다고 막 그런 재료 한다는 사람들이 기사 뿌리고 막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에 그것도 또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런 건 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예. 걸 말씀드릴 건 제가 이렇게 쉽게 예. 말을 하겠죠.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겠다는 건 뭐냐면 우리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런 종목들을 기업들을 쓰는 거고 저희가 답만은 아니에요. 저희들도 실수한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 기업이.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노력을 해야지 옳은 방법이니까 시간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또 탐방해보고 네. 그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 무슨 말씀이냐. 이런 어느 순간에 왔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는 뜻을 위험은 기회다. 근데 기회라는 거를 어떤 사람이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 예. 이런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돼버렸는데 예. 기자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예. 뭐 제가 그래서 저희가 잘했다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업계에 들어온 지가 29에 들어와서 지금 54인데 예. 이제 전 솔직해지고 싶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갖고 해야겠구나. 생각이 강해서 예. 저 톤을 강하게 얘기한 거니까 예. 저도 맨날 어디 가면 예전에 이랬어요. 뭐 장이 무너질 때 삼성전자 사시고 좋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제도 항상 드린 말씀이 그래도 강남 아파트 비교하면 좀 그럴싸하고 하지만 정말로 더 우리가 오픈해서 얘기하자면 좋은 기업들이 한국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내가 네이버의 주주가 됐었더라면. 그렇죠. 10년 전에. 예. 그런 것들, 뭐 NC소프트도 있을 것 같고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 우리나라의 시총의 순위를 매년 저같이 집계해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요? 저는 지금 예. 얘는 해운 회사들 큰 회사들이었잖아요. 예. 기억나는 회사 있어요? 어디에 지금? 다마거나. 예. 그 좋다는 항공사들이 옛날에 최고의 직장 아닙니까? 항공사들. 예. 우리 공채 시험 보면 제 친구도 대한항공대에서 너무 좋아했었는데 예.
항공사들이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어요. 물론 코로나도 있어요. 그전부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문제였던 ABCP 같은 경우에도 항공 매출 채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드리고 말씀하는 이 변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주식을 그럼 뭐 여러 가지 언제 살 수 있냐 이럴 때가 정말 찬스인데 예. 제가 전에 일기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아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혹시 이런 때가 다시 오는데 코로나일 줄 몰랐어요. 코로나일 줄 몰랐지만 예. 오면 이런 걸 해봐야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역시 잘 대응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한 달에 걸쳐 나눠내자 이랬었어요. 처음에 기업 자료를. 예. 그 주에 다 냈어야 됐던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주식이 이제 얼마 왔고 지금도 스틸 당연히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다. 그럼요. 예. 저는 뭐냐면 지금 한국에. 그럼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고 또 아닌 것들은 빼고 최근에 확인했더니 최근에 IT도 굉장히 나눠진다는 걸 저희가 이제 좀 발견해서 그것도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후공정은 그쵸. 뭐 그것도 상당히 있고.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예. 뭐 자동차도 그럴 수가 있고 뭐 그러니까 하나하나 들어가서 뭐 이래서 아까 기자님께서 저한테 어느 섹터가 좋아질 거냐 물어봤을 때 제가 더 조심스러워지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예. 더 세밀하고 이럴 때는 예. 굉장히 정확하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펀드는 그냥 삼성전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예. 약간 그거는 원금 회수 이상이 목적이라면. 그렇죠. 예. 채권 베이스의 생각이 좋은 방법이에요. 큰 예. 자금을 큰 손실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예. 저는 주식 투자자라면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반평생을 예. 담아왔던 주식 투자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걸 꿈꿔왔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이럴 때 더 기업의 주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쪽에 집중해야만 왜 그런 말을 더 강하게 했냐. 예. 그럴 때 주위에 부자 된 사람들한테 다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봤더니. 예. 근데 그렇게 그냥 결국 이제 펀드를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 일상적인 거라면 정말 소수만이 이기는 게 그러니까 보통 주식시장이 예.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시장의 성격이 주식시장은 마이너스성 게임이에요. 기본적으로. 플러스성 게임은 다 같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고. 예. 흔히 착각하는 게 주식시장은 승자 50, 패자 50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니죠. 복권시장, 경마시장 비슷한 거예요. 마이너스성 게임으로 승자는 한 10에서 15% 정도? 그 사람들이 복권에서 많이 가져가듯이. 예. 시장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 직접 투자하실 거면.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들어올 때 마음을 안이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10명이면 1.5명 정도는 돈을 벌어 나가고 8명은 주식하면 이를 갈면서 떠나는 거죠. 그런 분들은 펀드를 하시는 것이지. 하지만 내가 1.5에 속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면 최소한 접근 방식조차 막 너무 막 그런 현학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투자는 예. 행동에 있는 거지. 내가 얼마나 이해하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2377님, 9735님 정말 귀 기울여 듣게 되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H 웨인 리님은 어머 이건 사야 돼 하는 주식 사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접근이 예.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리고 정말 예. 제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점점 이제 요새 독서를 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예. 가끔 놀래요. 그 TV를 보고 있으면 예. 제 방에서 이제 저는 제 사무실에 TV가 있으니까 켜놓고 있으면 저는 잘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맨날 약속이 많이 주고 세미나도 이제 잘 없으니까 예. 예. 앉아서 어느 날부터 이제 텔레비를 보게 된 거예요. 유튜브를 보거나 뭐 예. 보는데 제가 놀란 게 이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학개미운동 말씀하셨잖아요. 예. 한 훈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저희들 어떡하냐 실패할 것이다. 제가 속으로 그때 한번 독서를 담아서 막 욕도 달렸는데 예. 아마 최근에 들어왔던 그 전문가들에게. 예. 예. 동학개미 운동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에게. 막 이런 말을 해요. 뭐 1750원이니까 지수로 얻으면 여기 있는 분은 지금 내일 무슨 지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팔아야 되고 뭐 상승의 몇 프로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정말 그날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갑자기 얘기했는데 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보다 최근에 개인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오랫동안 여기서 매매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예, 예. 이번에 신용으로 많이 털렸겠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들어왔는데 돈 별로 없이 들어온 사람들, 젊은 분들. 그냥 어떻게 하든지 막 그 사람들이 많이 간 것들이 막 원유 ETN도 가고 코덱스 뭐 하방에 막 2배짜리도 걸고 막 근데 그런 사람 예. 개인이 한 명이냐고요. 근데 예. 사실 저는 예. 저는 만나 보니까 가끔 제가 뭐 그런 미팅 같은 거 하고 설명도 기업가들한테 가서 하고 하면 전에 주식 안 하고 예금 나왔던 사람들 진짜 주식을 해요. 그럼 제가 어디 가서 이게 뭐 엄청 잘못된 그런 개인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도 있고 예. 금융기관들이 하도 요새 아까 말했던 뭐 라인부터 사고를 많이 치니까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게 낫다. 직접 차라리. 낫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우량주도 좀 사고 포트도 짜보고. 그런데 제가 속으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봐도 막 개미 운동하면서 평가절하 하는데 그런 자금 가진 사람들이 훨씬 부자가 많아 보인다는 거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전문가보다. 뭐 유튜브에서 TV에 나오는 전문가보다. 제가 만나본 분들은 훨씬 더 돈도 많고 예. 경제적 식견도 많은데 좀 예. 심플한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먹으면서 얘기하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거부감도 없어요. 3, 4년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산업을 얘기하면 그 사업도 제가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다 보니까 좀 더 나가버렸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절하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개인 투자자들 함부로 평가절. 개인이 한 명입니까? 훨씬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훨씬 더 유연하고 그리고 투자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ATS를 잘 다룬다고 잘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ATS 킬지도 모르는 사람들 분인데 손자가 해주면 되죠, 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은 마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가 테크닉인 줄 안다는 거죠. 투자할 때. 내가 ATS 검색을 그런 거는 매매 전업 트레이더들이 그런 잘하시는 타고난 분들이 있고 정말 투자란 개념에서 주식 투자에 어쩌면 한국 증시에 굉장히 이런 자금들도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개인이 한 명도 아니고 너무 그거에 대해서도 개인이 팔아야 되고 이런 것도 되게 웃긴 거 아닙니까 사실. 네. 아까 그 파이가 커지고 경쟁력이 있는 회사에서 이제 기술력 같은 거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게 또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중에서도 그냥 옛날에는 그냥 시공만 하는 회사에서 디벨로퍼 형식으로 진화한 애도 있을 거고 시행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기업은 자신의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각도로 또 쓰는 기업도 있었고 투자 배서로 변모하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기업을 얘기 안 하면 살기가 힘든데 하여튼 그런 거 그리고 더 쉬운 거는 이런 것도 있죠. 굉장히 크지 않은 회사였는데 아까 그 중소형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십몇 년째 어떤 글로벌 기업과 계속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드디어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랑. 파이가 커지겠죠.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확인된 거니까. 그리고 저희는 안 나온 데이터고 얘기는 안 해요. 다트라는 게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어떤 기업 올해 매출액이 작년 거의 4배예요, 이미. 이유는 심플합니다. 어떤 그 앞에 기업이 어떤 쪽으로 IT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 장비가 필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10년 투자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모르던 얘기였냐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그런 것 때문에 막 주가가 이렇게 좋아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다 박살나 있는 거죠. 저는 그냥 계속 빠지던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전에 여기 해명에서 나왔을 때 저한테 자꾸 가치주의 얘기해서 제가 그런 건 사양산업은 저는 별로입니다. 그랬던 이유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왜 그런 기업에 주의이 돼요. 주식 투자자는 돈에 다시 한번 말씀하면 뭘 팔아서 내가 얼마가 들어와서 자금을 회수하고 이거는 채권 베이스 투자도 굉장히 좋다니까요. 배당도 잘 좋은 그것도 옳은 방법인데 제 접근 방식은 그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삼성전자가 흔들렸을 때 사서 조금의 수익을 얻고 나는 그냥 그걸로 만족하겠다. 그런 것도 방법이고 채권도 방법이지만 관점이나 투자 철학이 좀 많이 다르신 거고.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주식에 맞는 거다. 왜 이게 본인데 모든 곳에서 제가 이런 얘기보다는 다들 매일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매일매일 오늘은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매일매일 그거 잘 이해도 못하는 그거 갖고 그거만 네. 집중하는 거죠. 아, 내가 공부가 모자랐나 보다 하고 예. 맨날 그걸 공부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주주가 돼야 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정말 그 기자적인 탐사보도 기자 비슷한 마인드로 단면과 단편에 팩트가 확실하면 네. 그냥 들어간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것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바텀업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바텀, 예. 전 미드라웃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미드아웃, 뭐 예. 바텀업 기업만 알아가지고 그럼 무조건 기업이 이 기업은 뭐 부동산을 팔면 예금이 얼마 있고 이렇게 접근도 한계가 있어요. 예. 그냥 내가 가치 투자상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가운데 서서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산업을 봤더니 산업이 좀 좋아지는데 경제도 좀 이해해야겠죠. 예. 수출도 이해해야 되겠고 예. 밑으로 보니까 이 기업이 이런 쪽에서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미드라웃으로 탑다운과 바텀업을 같이 봐야지 나는 탑다운 리서치야. 그래서 나는 매크로 데이터만 예. 보고서 예. 그럼 굉장히 공허할 거고 예. 바텀업으로만 보고 있으면 이 산업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 산업이 좋아지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의도에 저희 말고도 굉장히 예. 좋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으세요. 많은 분들은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교류 안 하고 하는 것 같지만 또 잘 곱씹어서 네. 또 이게 물론 저희는 좀 대중적인 걸 추구하는 하우스다 보니까 그런데 여하튼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뭐 좀 최 기자님이 약간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아닙니다. 예. 이후에도 똑같다. 최소한 그 국면이다. 이후에도 똑같다. 최소한 시장 자체가 예. 트렌드 추세를 가진 시장이 아니라 예. 굉장히 볼러타일 변동성이 유지될 수 있는 시장이라 본다면 왜냐하면 의견이 대립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우리가 불확실하다는 게 뭐냐면 50대 50인 게 불확실한 거예요. 51대 49만 할 때도 예. 확률이 조금만 확실성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자꾸 불확실성 나에게 머리에 혼란을 주는 그런 변수들만 계속 고만하고 있으면 어느 날은 이 말이 맞는 이걸 가니 실제 내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가 또 접할 수 있는 거를 집중하다 보면 예. 그래도 예. 실수를 많이 줄여. 우리가 그렇죠. 게임을 할 때 예. 내가 엄청나게 뭐 게임을 잘한다는 사람도 있겠죠. 타고난 뭐 별로 운동 안 해도 뭐 잘하는 거 안 되는 사람은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런 게 기본기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예. 주식 투자를 할 거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내가 이 기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래야 대처할 수 있다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예.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예. 이런 상식적인 얘기가 전혀 얘기가 안 되다 보니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기 투자자를 얘기하시는 여러 분들 계시지만 한국 정서에 미국 같은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고 오히려 이렇게 한번 팍 무너졌을 때 사놓으면 싸게 사놓으면 제가 이 책 가져왔는데 예. 그때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스티브 마빈이 1998년에 썼던 책인데 예. 그때 200 간다고 썼었지만 결국 1000에 갔었죠. 예. 그렇게 유명했던 분이지만 이 책에서 인터뷰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과거 때부터 보는 예. 거. 어떤 문장입니까?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예. 주식을 빨리 사고 빨리 판다. 빨리 사고 빨리 판다. 좋은 예. 주식은 예. 예. 샀다면 갖고 있을 줄도 알아야 된다. 샀다고 하면 갖고 있을 줄도 알아야 된다.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게 좋은 주식이어야 된다. 그쵸. 예. 그럼 아까 좋은- 그 포지셔닝은 미들하우스로 보면서 업종과 산업의 변천을 보면서 정말 성장하는 산업에서 그쵸. 좋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골라야 된다. 예. 이게 지금 오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1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래요? 뭐 시간을 뭐 예. 한 게 없었네. 그러면 예.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아니 나머지는 사실은 매크로한 이야기들이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질문 중에 어떤 산업을 봐야 되지 모두 적어오긴 했는데 예. 어떤 산업을 봐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게 예. 어차피 돈을 쓰는 거니까 투자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굳이 정한다면 투자 쪽에 관련된 것들이 제일 좋을 겁니다. 앞으로. 투자 쪽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뭐 다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예. 제 생각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회는 개인 간의 거리두기가 굉장히 편해졌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게끔 하는 사회가 뭘까? 그게 결국 인프라 투자인데. 인프라 투자. 그렇죠. 예. 인프라가 과거 같은 인프라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5G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5G라니까 작년에는 안테나 같은 게 많이 좋았다면 예.
들어가 보면 또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니까 문제라는 거죠. 5G 인프라 투자 뭐 예를 중에서 들어서 뭐 그럴 수도 조금 더 들어가 봐라.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아니, 뭘. 예. 그걸 또 엉뚱한 얘기해서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재밌습니다. 예. 지금까지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주말에는 경제쇼 플러스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유튜브로 먼저 라디오는 일요일 오후 5시 5분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